다음으로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는 필수 연수인 청렴과 교육활동 보호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렴과 관련하여 먼저 청탁금지법입니다. 학생, 학부모와 교사는 평가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금품 등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니 학교에 오실 때는 빈손으로 가볍게 오시면 됩니다. 다음은 학부모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을 Q&A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과의 면담 시 음료수를 사오시는 건 허용될까요? 담임선생님과 교과 담당 선생님은 학생에 대한 평가와 지도를 상시로 담당하고 있으므로 선물가의 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급학교에 진학한 후에 드리는 선물은 어떨까요? 상급학교로 진학한 후에는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허용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스승의 날에 학생들이 돈을 모아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하는 건 역시 학생에 대한 평가와 지도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스승의 날에 담임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은 어떨까요? 개인별로 드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만 학생 대표 등이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사회상규상 허용됩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의 결혼식에 축가를 부르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금품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금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이 담임선생님의 결혼식에 선물이나 축의금을 드리는 것은 어떨까요? 이는 학생에 대한 평가와 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고 있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불법 찬조금입니다. 불법 찬조금은 학부모 단체 등이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하여 학교 발전기금 또는 학교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금품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조화된 집단촌지입니다. 학부모 모금 금품은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 발전기금 회계로 편입하여 집행해야만 합법적인 처리가 되는 것이고 교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지원하는 것은 불법 찬조금이 됩니다. 불법 찬조금을 주거나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촌지 제공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니 절대로 불법 찬조금을 조성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리해드리자면 학부모님께서 교육활동을 위한 모금도 학생 복지 지원 및 교육활동비 지원 등의 목적으로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학교 발전기금 회계로 편입하여 집행되어야 하며 그 외에는 모두 불법 찬조금이므로 위반하시면 청렴 위반으로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전하는 촌지일지라도 학교와 선생님에게는 독이 됩니다. 이제는 주지도 받지도 않는 깨끗한 학교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청렴과 관련된 영상을 추가로 링크해 드릴 테니 참고하십시오. 최근 학생들의 인권만큼이나 교권도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은 생활안전부에서 별도의 교육이 있을 예정이고 저희 부서에서는 교권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권지휘법에서 규정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상해와 폭행, 협박, 명예훼손, 손괴, 성폭력 범죄, 불법 정보 유통, 업무방해 등의 행위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등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A를 통해 몇 가지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원 앞에서 욕설 후 혼잣말이라고 변명하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 혼잣말이라도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교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인 감정을 공연히 표시하였다면 형법상 모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고소, 민원을 예고한 것이 협박이 될 수 있을까요? 아동학대가 명백히 아닌데도 형사고소나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교원에게 공포심을 주는 것은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교사의 물품을 손상한 경우 손괴에 해당할까요?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행위입니다. 이 사례의 경우 교육활동 중에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므로 일반 선도 사안으로 조치합니다. 불법 촬영물을 보거나 갖고만 있던 학생도 교육활동 침해로 조치될 수 있을까요? 불법 촬영물임을 알고 시청하거나 저장, 소지하는 것 역시 법률상 성폭력 범죄 행위입니다.
교원에 대한 무고나 허위 민원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일까요? 독립된 침해 행위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고소, 민원 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지고 그 구체적인 모습이 교권을 존중하지 않거나 다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준하는 정도의 행위로 인정된다면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로 보아 교육활동 침해 사안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교권지휘법에 따르면 교권 침해 학생의 경우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등의 조치가 가능하고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보호조치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하면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활동 침해 예방이 행복한 교육의 첫걸음입니다. 교육활동 보호 관련 영상도 링크해 드릴 테니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학년도 화신중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 학교 교육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자녀의 화신중학교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